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에듀윌 한국어 능력시험 한입 토픽, 한입에 떠먹여주는 토픽2 유형 특강 5강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4강에서 쓰기를 공부했는데요. 여러분의 5급과 6급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 전략들을 이야기 나누어 보고 교재에서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읽기를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중에 시간 부족한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읽기 문제를 풀 때 시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인데 20번 때 지나면서부터 슬금슬금 2개씩 연결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한 30번 중간 넘어가면 글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죠. 우리는 읽기를 빨리 끝내는 것, 전체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유형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 유형에 맞게 내가 이 문제는 시간을 좀 써야 될지, 이 문제는 밑줄만 보고 문제를 풀어도 될지, 이런 기술들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볼 큰 유형은 문맥 파악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작은 유형은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 나 잘 못하겠어요 하면 여러분 토픽 포기해야 돼요. 거의.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개수가 총 50개죠. 읽기가. 이 중에 13문제가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법 9, 부사어를 고르는 유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짧은 것도 있고 조금 긴 것도 있고 한 개의 단어를 고르는 것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즉 보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을 보고 내가 자연스럽게 여기에 넣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를 보고 나서 문제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헷갈려요. 이게 먼저 보여요. 보기의 내용이. 근데 글을 먼저 보고 연습할 때는 아래의 보기를 아예 안 보고 가리고 글만 보고 빈칸에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것과 비슷한 게 있나? 이런 방법으로 찾는 것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더 좋은 답을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 됩니다.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도 우리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점수를 따려면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 문제를 보고 답이 있나? 답이 요건가? 저건가? 고민이 한 30초 이상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토픽2 시험을 아직 보면 안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연습 문제로 여러분과 가장 쉬운 것도 한번 보려고 초급 수준의 내용을 넣은 거거든요. 이게 어려우면 토픽 1 연습 문제나 이런 걸 잘 해결하고 중급 내용을 공부를 더 하고 토픽 2 시험을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적당한, 적절한, 나쁘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리를 한다. 빈칸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 유지해야 한다. 유지하는 한다. 유지했고 한다. 유지하니까 한다. 이 중에 말이 될 만한 게 1번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쉬운 연습 문제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아주 쉬운 수준 연습. 근데 토픽 시험에도 이런 수준의 아주 쉬운 문법도 나올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점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살짝 보았는데 여기에서 연결되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가장 적절한지, 짧은 거는 쉬운데 짧은 것 중에도 단계가 약간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이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알맞은 부사어 고르기. 이거는 문제는 따로 풀어보지 않을 거고 예시로 단어만 볼 거예요. 토픽 시험에 보기에 자주 나오는 보기의 내용들입니다. 과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예문을 볼까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이거 없는 거 생각해 볼게요. 그게 사실일까? 라고 하면 의심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라고 하면 의심의 크기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아?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부정하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될까? 이런 문장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무엇 때문에 그 결과로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드디어라는 부사어가 답이 되려면 무언가 기다렸던 순간이 와야 돼요. 드디어 그 영화가 개봉을 해. 드디어 토픽 시험 성적이 나왔어. 드디어 방학이에요. 드디어 토요일이에요. 회사에 안 가는 날입니다. 이런 것들이 와줘야 되죠. 아무리는 우리 교재에도 여러 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 개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뜻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배우는 문법 중에 아어해도를 생각하면 비교적 의미가 비슷합니다.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그는 아무리 실수를 해도 용서를 받는다. 그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이해하기 어렵겠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이 단어 알면 여러분 3급 정도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라면 다른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예문 봅니다. 머리를 숙이느니 오히려 죽는 게 낫다. 머리를 숙이다는 이렇게 하는 인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 지는 거예요. 제가 당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의 의견을 접을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일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기에는 여러분이 화면에 한 번 보기 편하게 이 정도의 내용만 있고요. 물론 우리 교재 한입 토픽 2에는 많은 부사어들, 시험 때 나왔던 것들과 예문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는 정리를 끝내고요. 다음으로 이동해 볼게요.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좋아하는 문제. 문법 공부를 조금만 한 친구들은 부담을 느낄 만한 문제 유형이죠. 의미가 비슷한 말 고르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큰 유형은 문맥 파악하기예요. 이 글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비슷한 말을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형을 분석해 보죠. 읽기 영역 초반에 단독 문항 2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초급에서 중급 수준의 의미가 비슷한 문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읽기 30번 이후에는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형에서 문제를 빨리 풀고 시간을 아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앞에 본 것,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에 한 줄 글이 나왔어요. 문장. 이번에 우리가 연습하는 문제도 한 줄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풀 때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요. 지금은 쉬운 거 풀 때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기출에 자주 나왔던 문법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거면 같은 묶음에서 여러 개가 나올 때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비슷한 것끼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의미가 순서를 나타내주는 문법들이 있어요. 이런 문법 표현들에는 고서, 고서야, 뭐뭐기가 무섭게, 뭐뭐 자마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만약 여러분이 밑줄에 뭐뭐기가 무섭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보기에 자마자를 골라버려도 돼요.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문장 전체를 잘 몰라도 밑줄 부분만 보고 답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뭐뭐은 후에, 뭐뭐한 다음에 의미가 거의 비슷한 거죠. 이런 것을 찾아주면 돼요. 순서는 이런 비슷한 묶음들이 있겠고, 교재에는 순서, 조건, 이것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도 더 많은 예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볼게요. 이게 되어야 뒤에 내용을 할 거예요. 조건. 이것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볼까요? 뭐뭐기만 하면, 내가 여행을 가기만 하면, 내가 여행을 가는 조건이 되면 비가 와요. 이런 문장. 좀 슬픈 예문이지만요. 그 다음 거든, 어디에 가거든 이런 행동을 조심해라. 어디에 가면 행동을 조심해. 도서관에 가거든 그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라. 이런 문장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문장 끝에 오는 거든요, 거든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식당에 가거든 음식을 포장해 와라. 이런 것들. 그 다음 뭐뭐는 한. 이거 토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듣기나 읽기, 글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뭐뭐는 한. 계속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죠. 계속 생각만 하는 한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인가? 선생님이 어디에서 봤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나의 미래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계속 똑같은 것만 하는 한 미래는 변화되지 않을 거다. 이런 문장 만들 수 있겠습니다. 뭐뭐다 보면, 계속 뭐뭐를 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하던 일이 될 거야. 이런 걸로 연결하는 문장 많이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중요한 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더 볼게요. 이유. 여러분이 일단 알고 있는 건 니까, 아어해서, 때문에가 될 텐데 그건 너무 쉬우니까 그것들 빼고 약간 그거보다 어려운 걸로 화면에 넣었습니다. 기회. 비가 오기에 우산을 챙겼다. 선생님 오늘 강의하러 올 때도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겼어요. 길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죠.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네요. 비가 내리는 것으로 인해, 비로 인해, 는 것으로 길게 만들 수도 있고 명사를 앞에 그대로 넣을 수도 있죠. 너로 인해, 토픽2 시험으로 인해 나는 너무 괴롭다. 여러분이 가끔 들 수 있는 마음이죠. 또 다른 의미 하나 보고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반복이에요. 여러 번 하는 거. 한 번, 두 번. 곤하다. 몇 번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반복은. 두 번 하면 반복이 아니고 네 번 하면 반복이에요.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한 번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뭐뭐 곤하다. 선생님은 가끔 밤에 치킨을 먹곤 해요. 좋아해요. 새벽 1시 정도에 치킨 먹는 거 정말 좋아요. 선생님은. 뭐뭐기 일수이다. 어떤 일이 자주 벌어진다. 어떤 일이 자주 생긴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모목이 일수이다는 보통 실수가 많이 반복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아어대다, 부정적인 어떤 반복이에요. 아이가 울어대다, 계속 울어요. 반복적으로 울어대다. 이렇게 오면 부정적인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죠. 먹어대다, 계속 먹다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그냥 많이 먹는 느낌만 줍니다. 그런데 먹어대다 라는 게 오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계속 먹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는 너무 먹어댄다. 그러면 좀 적당히 먹는 게 어때?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게 되겠죠. 자, 이런 문법으로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공부 잘한 친구들은 5초 만에 이미 답이 나왔어야 돼요. 답 고른 친구 있죠? 네. 몇 번을 골랐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문제는 여러분 틀리면 너무 슬퍼요, 선생님이. 여러분 토픽2 5급, 6급이 멀어요. 이거 지금 생각이 안 나면. 여기에 나오는 문법은 3급, 4급, 5급 정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고요. 위에 나와 있는 것 정답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을 잘 복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습도 할 수 있도록 한입토픽의 어휘, 문법의 형태와 모양을 연습하고 볼 수 있는 어휘 워크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으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읽어보죠.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다 젖어버렸다.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 서류가 젖어버렸어요. 좀 안 좋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거 많이 읽어볼 필요가 지금 없어요. 서류가 젖어버렸는지 아니면 서류를 비닐로 잘 쌌기 때문에 하나도 젖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거 별로 상관없거든요. 우리는 어디가 중요해요? 요거요. 이거 보고 바로 보기의 내용 중에 이거 비슷한 거 이건데 찾을 수 있으면 그 길로 쭉 가면 돼요. 답은 1번이죠. 갑자기 비가 온 탓에,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비가 내린 탓에, 내리는 바람에, 이걸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는 바람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와서 불편하거나 나쁜 일이 뒤에 오는 거를 표현해주는 문법이에요. 온 탓에도 비슷하게 사용되죠. 안 좋은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 안 좋은 때문에가 있고 난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좋은 때문에가 있죠. 그런데 탓에는 안 좋은 때문에의 의미로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갑자기 비가 온 사이에는 그 시간 동안에 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과 거리가 많이 먼니다. 3번 온 김에, 이것도 중급 정도의 문법인데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하면 어때? 뭐뭐는 김에를 쓰죠. 친구가 도서관에 간대요. 그런데 나도 반납할 책이 있어요. 부탁하는 거예요. 친구야, 도서관에 가는 김에 가는 일을 할 때 동시에 내 것도 반납해주면 안 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대신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신 맞아요. A 말고 B, B 말고 C.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 상관없습니다. 다 버리고 답은 1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그럼 공부 빨리 한 친구들은 한 3초 만에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을 어디 했어요? 뒤에 나오는 거, 어려운 문제 풀 때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큰 유형으로 이동해서 또 문제 보겠습니다. 중심 내용 파악하기로 이동을 했는데요. 중심 내용 고르기, 또 화제 고르기 유형을 묶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인 이유는 문제의 개수가 조금 적게 나오는 편이고 연결이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교재에서도 실어두었고 여러분이 연습할 때에는 묶어두었지만 각각의 내용도 빠짐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와 실전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문기사 중심 내용 고르기인데 이건 글은 매우 짧죠.
한 문장도 채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데 이 내용을 보고 이 신문기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파악해줘야 되죠. 25번부터 27번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중급에서 고급 수준으로 넘어가는 수준의 내용이에요. 즉, 나는 이 신문기사 보고 한 30초 생각했더니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급이에요. 나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면 6급에 가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고 한 2-3개 정도만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중급 상태인 거예요. 한자와 관용 표현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빨간불 켜졌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경제? 근데 빨간불은 신호등에 있는 건데 길을 건널 때 있는 건데 경제 빨간불 뭐지?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은 아마도 2급에서 3급 수준이에요. 경제 빨간불 켜졌다. 그 문장을 보고 바로 경제 분위기가 안 좋다는 뜻이군.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5급, 6급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화제 고르기 5번에서 8번으로 출제가 됩니다. 매우 쉽게 출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정답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여기에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요 문제, 여기 있는 문제 순서대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신문기사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준비, 내가 이걸 얼마나 아는지, 단어 몇 개 아는지 지금부터 빨리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중급, 나는 아직 공부를 토픽 2 시작 정도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만한 단어는 해외, 도서, 시장, 전자책, 국내 이 정도일 거예요. 시장까지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요거, 그리고 이 단어가 많이 어렵죠. 초급까지만 공부한 여러분이라면 회의적이라는 걸 볼 때 회의를 많이 하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 그 고민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 뜻이 아니라 회의적이라는 건 좀 문제가 있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이 좀 회의적이더라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좀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해외 도서 시장, 해외에 책이 판매되는 시장에서 전자책의 인기가 급상승,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자책이 빠른 시간 많이 팔리는 거예요. 국내 시장 회의적. 회의적이라고 하면 국내 시장은 아직 전자책 좀 별론데? 아직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나은 것 같아. 이런 분위기라는 뜻이에요. 이 한자의 뜻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죠.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 보통 2개의 구간으로 나눠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앞에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모두 빠짐없이 설명하는 내용이 와야 돼요. 이 문제의 보기는 한쪽이 맞게 나오고 이쪽은 틀리게 나오든지 이쪽이 맞고 이쪽 설명이 틀리든지 2개 다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보기의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답 찾아볼 거예요. 1번. 해외에서 전자책이 그다지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닌데요. 인기가 급상승이라고 했잖아요. 2번. 해외에서 전자책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 출판된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고민이 좀 될 거예요. 내용이 있죠. 많은 인기를 끈다. 국내에서 출판된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 이 내용 없잖아요. 출판된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전자책이 인기가 별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함정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문제 만들 때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불러요. 이거 정답인 것 같지? 유혹하는 보기예요.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3번. 전자책의 인기가 갑자기 높아졌지만 해외와 국내 모두에서 판매율이 좋지 않다. 인기가 높고 해외에는 올라가고 국내는 별로라고 했죠. 그럼 요거 안 되겠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외에서는 전자책이 갑자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상승, 연결 지을 수 있죠. 바로 국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회의적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적이 아직 좀 기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별로인 느낌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 중심 내용 고르기 문제는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아주 간단한 쉬운 문제, 5번에서 8번 구간에 나오는 문제를 살짝 쉬어가는 느낌으로 풀어보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그 다음에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화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른 물건으로 바꾸려면 구입한 후, 물건을 산 후 3일 이내에 오셔야 합니다. 월요일에 물건 샀으면 빨리빨리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오세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을 반드시 가져오셔야 합니다.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산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화제가 무엇입니까? 구입 안내, 물건을 사는 이야기 아닌 것 같죠? 2번, 제품 소개, 이 제품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어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교환 안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놓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자의 의도, 목적 고르기, 읽기에 가장 마지막 구간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간에도 한 번쯤 나오지만 특별히 논설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올 때에는 이제 가장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잘 생각을 집중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유형 분석을 보면 필자가 자기 주장, 의견, 사실의 진짜, 거짓을 밝혀 독자들이 이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논설문이 제시됩니다. 글을 쓴 사람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 무엇을 계속 하라고 얘기하는 촉구, 무엇을 합시다, 주장 혹은 비판과 설명, 제안 등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연습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연습 문제를 확인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자, 대주제와 소주제를 보면 제도에 대한 것도 있고 사회, 인문, 경제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오늘 풀어볼 연습 문제는 이 중에서도 제도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법과 관련된 것을 볼 거예요. 이것은 이전에 나왔던 기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수준이 높고 어려워 보이죠. 무분별한 특허 출원, 개인정보 삭제를 법안으로 만드는 것, 창의적인 기술 혁신, 현대사회의 사회적인 갈등이 무엇인가, 새로운 생각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내용들이 기출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6급이라는 것이 실감 나는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한입 토픽이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최근에 법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넣은 부분이에요. 스토킹은 타인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쫓아다니거나 타인을 괴롭게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신고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 안에서도 다른 나라도 스토킹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이 사람을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만지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선생님을 쫓아와요.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회사 앞에 와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할 때 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동안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중간에 조금 긴 건 잘라냈고, 그러나 최근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20여 년 만에 이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20년 동안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관련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생활 주변 장소에서 지켜보는 행동,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사 앞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이 쇼핑을 가도 이렇게 보고 있고, 공부에도 보고 있고, 그러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감옥에 가는 것,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경찰이 긴급하게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범죄가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스토킹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져서 참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토픽 시험 마지막 문제 정답에 이런 답이 나올 리는 없죠. 약간 어렵게 나오겠죠. 답은 이런 것에서 골라줘야 되는데,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법률 개정은 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이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 바꾸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안 되고 법률 적용 사례를 알려주기 위해 스토킹 관련 법은 이런 경우에 적용된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정보 제공 쪽이 아니에요. 답은 3번이죠. 법률 제정, 스토킹 처벌법이 법으로 정해진 것, 약속이 만들어진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왜? 피해자들이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법률 제정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제정은 이미 되었어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어려운 단어가 중간중간에 많이 나왔죠.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단어들입니다. 타인, 공포, 무엇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다, 벌금에 처하다,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은 꼭 알아둬야 돼요. 촉구하기 위해, 사례를 알려주기 위해,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제가 바뀌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토픽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필자의 의도와 목적 고르기로 읽기의 전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읽기 유형 특강 2에서 오늘 살펴본 것 이외에 또 다른 문학 유형들을 볼 거예요. 오늘도 쉬운 것, 어려운 것 다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죠. 다음 시간에도 조금 쉬운 내용과 조금 어려운 내용들 같이 만나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